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60번입니다. 띵. 자, 오늘 단원명이 뭐죠?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예요. 근데 우리가 글을 쓸 때 단순히 우리가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것들을 바로 손으로 휘갈겨서 글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이렇게 단순히 글을 쓰는 거는 불가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참고하고 또 혹은 그런 내용들이 미리 떠올려 놓고 글을 쓰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를 참고하면서 글을 쓸 때 그때 가치 있는 정보들을 선별하고 또 조직하면서 글을 써야 좋은 글을 쓸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오늘 단원명이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니까 그런 면에서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이 그럼 하나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가치 있는 정보,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가치 있는 정보란 무엇일까요? 네, 여러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 꼭 필요한 거라는 지금 우리 민지가 얘기를 해줬고, 또 믿을만한 거라는 또 우리 선욱이가 얘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여러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또 그걸 어떻게 선별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조직을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 같이 선생님이 써볼 테니까 같이 읽으면서 오늘 어떤 거에 대해서 배울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가치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것들을 얻었을 때 선별을 한 후에 그것들을 조직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선별한 정보를 바로 쓸 수는 없으니까 이것들을 활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써보는 시간까지도 가져볼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이것들을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가치 있는 정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3가지로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게 또 이 기준에 맞는 정보가 곧 가치 있는 정보인 거고, 그 기준에 맞게 선별을 하는 것이 곧 우리가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조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가치 있는 정보 선별 기준. 첫 번째는 선별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네, 주제나 목적에,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쓰는 주제나 목적, 우리가 글을 쓰는 것에 부합해야 된다. 정보가 부합하는 정보 그래야 한다. 그래야 더 타당성이 있는 글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제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오면 그건 애초에 가치 있는, 아무리 좋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글을 썼을 때 주제랑 목적을 달성하는데 또 주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 있는 정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 믿을 만한 정보인지라고 아까 선욱이가 얘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신뢰성이 있는 정보인가? 있는 정보인가? 그래서 이것과 비슷하게 최신의 정보인가요? 같은 거고, 같은 것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주제 목표에 부합하는 정보, 신뢰성 있는 정보, 최신 정보와 같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사실 이거 외에도 다른 기준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먼저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 것도 선별을 먼저 한 후에 조직을 하려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것 이외에 우리가 조직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밑에 보면 선생님이 아까 수업 시작 전에 자료를 하나 나눠드렸죠? 네, 자료 1번 보면 가, 나, 다와 같이 국민의 4대 의무, 그리고 이상에 대한 소개, 그리고 탈수증과 관련된 글 세 가지를 나눠봤어요. 이때 이 글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를 우리가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이게 조직하는 방법이 뭐인지 알려면 어떻게 조직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뭐 어떤 방법으로 쓰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알려주셔야 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종류의 조직 방법들을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럼 그것들을 중심으로 가, 나, 다에 어떤 조직 방법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또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조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 조직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나열입니다. 나열과 열거. 이 예시들은 첫째, 둘째, 셋째 이러면서 정보들을 조직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두 번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나열하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는 어제 어떤 것들을 했는데 오늘 어떤 거 했고 내일은 어떤 거 했다 라는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들을 기준 삼아서 조직할 수도 있겠죠. 조직 방법이라고 그래서 다음 시간이 있으면 공간도 있을 수 있겠죠. 공간의 흐름. 이거는 기행과 같이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어제 뭐 제주도에 우도를 갔는데 오늘은 뭐 성산 일출봉을 갔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 공간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겠죠. 다음 그 다음에도 문제가 있고 그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조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조직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비교나 대조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조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이거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조직 방법이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 이런 것들을 소개를 먼저 해보고요. 이걸 중심으로 자료 1 가나다에 어떤 조직 방법들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지금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니까 가나다에 어떤 게 쓰여있는지 개인별로 확인을 해볼게요. 시간은 선생님이 읽고 해야 되니까 한 10분 정도 드릴게요. 천천히 읽고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옆에 있는 짝과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시간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합시다. 다 된 것 같으니까 우리 하나씩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자료 1에 가 있죠? 가부터 하나 볼까요? 자, 우리 가는 어떤 조직 방법이 있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리 민석이 어떤 게 쓰인 것 같아요? 지금 손을 번쩍 하고 들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와 같은 표시가 사용되어서 국민의 4대 의무는 나열과 열거의 방식을 사용한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가. 그 이유는 표지를 첫째, 둘째와 같은 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잘 얘기해 줬습니다. 첫째, 둘째. 그럼 두 번째, 나 한번 볼까요? 나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사용됐을까요? 자, 우리 민지가 얘기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민지 어떤 거 같아요? 나는 이상을 소개하는 글이고 그거 당시에 1910년, 31년, 34년, 37년 각각의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나타내고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나를 활용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줬고요. 아주 잘 얘기해줬어요. 다음 민석이 자, 이번엔 탈수증에 대한 얘기하는데 어떤 거 같나요? 민석이는? 네, 여기는 비교랑 대조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 비교랑 대조가 둘 다 쓰였다라고 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잘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는 방법도 알아봤고, 가치 있는 정보가 먼저 알아봤으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조직하는 방법이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도 생각을 해왔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 선별한 정보를 조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자, 그 밑에 자료 2 선생님이 나와준 자료 2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뭐라 써있죠? 주제 보면 네, 한국의 독특성과 대중화 과제라고 적혀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볼 거냐면,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때 가에서 가나다라의 자료를 선생님이 준비를 해놨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 또 이 정보를 가지고 직접 선별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그걸 가지고 조직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정보를 선별을 해볼 건데, 보면 어떻게 되겠죠? 주제를 고려하여 되겠죠. 여기 주제를 고려한다는 유의사항을 잘 고려해서 주제를 고려해서 가에서 나중에 필요한 정보를 한번 선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우리 지금 항상 우리가 조직했던 것처럼 1부터 5모드 바로 지금 모드 만들어 볼까요? 네, 다 만든 것 같으니까 모드별로 시작을 해봅시다.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문제만. 네,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은데, 자, 자료 2에서 어느 부분이 가치 있는 정보라고 생각을 했나요? 우리 1모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1모드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어느 게 가장 꽂혔나요? 이 네 가지 자료 중에. 아, 가가 사용하기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나요? 네. 네. 아, 잘 들어봤습니다. 보면 지금 대중화의 방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일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한 대중화 과제의 해결 방안으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줬어요. 아, 좋습니다. 잘 얘기해줬어요. 자, 그럼 이 모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모드. 네. 이 모드 들어보면 이 모드는 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나는 어떠나요? 나 들어보니까 여기는 대중화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중화 과정에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나도 가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정리를 잠깐 해보자면, 가는 대중화 과정에서의 해결 방법으로서 쓸 수 있는 나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좋습니다. 자, 그럼 3모드 얘기해볼까요? 3모드는 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다는 어떤 것 같아요? 네. 다는 지금 우리 민서가 얘기를 해줬는데, 한옥의 대중화를 이끌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대한 얘기지. 결국 그게 주제랑 관련된 얘기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의 정보는 선별했을 때 이거는 제외하는데, 이 정보를 전달하는 글, 그러니까 이 주제를 고려했을 때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서 제외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잘 얘기해줬어요. 그럼 다음 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해볼까요? 3번. 네. 한옥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더 얘기해주세요. 양옥과 나란히 볼 때라는 점에서 우리 지금 보면, 이게 지금 한옥의 독특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한옥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라도 한옥의 독특성을 활용할 때 나가 활용해서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줍니다. 좋습니다. 자, 잘 선별을 한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직접 조직까지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 조직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직접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직할 수 있는지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하나 보여줄게요. 자, 보면 우리가 대중화 과제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대중화 과제.
대중화 과제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선생님 조직 방법을 설명한 것 중에 여기 보면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그렇죠. 이 문제 해결이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이라는 조직 방법을 활용해서 선생님이 대중화 과제에 있는 부분을 한번 조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문제와 해결로 보고 이 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직접 설명해 주는 식으로 쓸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가 있잖아. 이 나를 활용해서 나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 열거하는 방법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열거하고 나를 하면서 그래서 그 방법으로 첫째 고가의 건축 비용 고가 건축 둘째 자재와 구조에 따른 불편함 셋째 전문 인력의 부재로 이렇게 열과 나열하는 식으로 얘기를 할 거고 또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가를 쓸 거거든요. 가를. 그래서 우리 아까 일모둠에서 얘기해 줬듯이 가를 활용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뭐 하겠다 하면서 여기 인터뷰 한식을 문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중화의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서로 맞는 얘기를 하니까 그 해결 방법의 하나로서 그러니까 예시로서 활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나머지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와 나에서 이 정도로 끝날 건지 혹은 그 외의 것들을 어떻게 조직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고 나머지 우리가 가나 다라를 또 다른 재료도 있으니까 가나를 어떻게 조직할 건지 모든 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지금 오모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시간은 20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들 선생님 이것 조직할 때 선생님처럼 이렇게 구조화해서 조직을 해도 괜찮고 학생 편한 상태로 어떻게든지 조직해도 또 정리를 해도 괜찮으니까요. 그 뒤에 보면 활동지 있죠? 그 활동지 보면 이렇게 여백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여백에다가 선생님처럼 혹은 다른 방식으로 구조화를 해서 정리를 하고 나서 친구들과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2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시작해 볼게요. 여기 사무도 잘 되고 있나요? 지금 난항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아까 살짝 힌트를 줬어요. 사실 한옥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또 양옥과 나란히 볼 때라고 양옥을 같이 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조직 방법으로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그 정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 부분을 생각해보면서 다른 부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조직할 수 있는지 발표해볼 모델이 있을까요? 네, 우리 오모둠이 선뜻 이렇게 발표를 해보겠다고. 자, 오모둠 모두 나와가지고 어떻게 조직을 한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한 건지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다른 분들은 집중해주시고 경청해보고, 네, 시작해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도 여기도 오모둠도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한 주제를 한옥의 독특성과 대중화까지 두 개로 나누고 문제와 해결 구조로 진행을 했다. 그래서 한옥의 독특성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할 텐데 한옥의 독특성에서 라를 활용할 것이다. 근데 이 라에서 한옥에 대해서 한옥이란 하면서 그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설명하고 나서 그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여기는 이제 비교와 대조를 활용해서 한옥의 구조제의 목자라는 양옥은 뭐를 사용한다와 같이 대조를 활용해서 그 차이점을 부각시키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대조라는 조직 방법을 활용한 거겠죠. 그래서 그 차이점들 여러 가지를 다시 나열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좋아요. 잘 얘기했어요.
그리고 문제랑 해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용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대충 가져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한국의 독특성을 대중화 과제라는 걸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 이렇게 조직하는 방법도 알아봤고, 또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는 기준, 그리고 조직 방법이 어떤 거 있는지도 이해해봤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이후에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수 있도록 시간을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칠게요. 안돼.